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앨런 루이스와 댄 매콘의 엣지 전략입니다. 기업의 엣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영어 단어인 엣지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가장자리, 모서리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핵심에서 벗어나 주변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성장을 원하거나 혁신을 원할 때 주력 상품의 주변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 수익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기업 성장과 혁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엣지라는 제목만 보고는 기업 전략을 다룬 책인지 몰랐는데요. 제목에 이끌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기업 또는 사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엣지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저자를 소개하자면 앨런 루이스는 영국계 전략 컨설팅 회사인 에리케이 컨설팅 보스턴 사무소의 상무이사이자 파트너라고 합니다. 에리케이에서 엣지 전략 자문의 공동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지난 12년 동안 크고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데요. 댄 매코는 에리케이 컨설팅 상무이사이자 파트너이며 이 회사 글로벌 리더십 팀원이라고 합니다. 앨런 루이스와 함께 에리케이에서 엣지 전략 자문의 공동 책임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엣지 전략의 틀과 사고방식, 그리고 어디에서 가치를 끄집어낼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의 엣지 전략인 제품 엣지, 여정 엣지, 사업 엣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용어만 보고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업의 엣지 전략을 사용한 예시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엣지 전략을 어떻게 기업들이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오늘의 책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엣지 전략의 엣지는 핵심 사업 자체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보다는 핵심 사업의 주변부가 기회로 넘쳐나는 것을 알고 핵심 사업의 주변부를 엣지라고 두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보유한 자산, 확립한 고객층, 확고한 브랜딩 등을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엣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든다면 하드웨어인 노트북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노트북에 아주 딱 맞는 탑재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엣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드웨어인 노트북을 생산하는 것이 주력 사업이고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은 엣지 전략이 되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엣지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핵심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기존 자산의 주변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부담과 위험 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함으로써 제각각의 고객의 욕구에 더 다가설 수 있고 고객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경쟁사와의 지속적인 싸움에서도 기업만의 엣지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주력 상품을 바꾸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엣지, 여정 엣지, 사업 엣지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하면 먼저 제품 엣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드웨어 기업인 애플은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 앱스토어 등을 개발하여 자신들의 매출을 높였습니다. 애플은 90% 이상이 하드웨어 기기에서 수익을 내지만
그 외의 수익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제품 엣지라고 보여집니다. 아이폰과 아이팟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가장 작은 용량인 32GB를 기본 금액으로 책정하고 128, 256, 512GB를 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품 엣지입니다. 또 언번들링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는데요. 언번들링은 고객 전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서 이를 옵션으로 분리해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사의 수화물과 부가 서비스를 예로 드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를 예로 든다면 가장 저렴한 요금은 기내 수화물 10kg과 좌석만을 구매하게 하는데요. 그럴 때 보통 예매를 하면 부가 서비스인 기내식과 위탁 수화물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엣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제품인 기내 수화물과 좌석의 주변부에 있는 부가 서비스인 기내식과 위탁 수화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을 시작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화물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항공사들은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정 엣지입니다. 여정 엣지는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비유적으로 두 저자는 부른다고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가구를 파는 것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사를 가는 그 과정을 전체로 보고 가구를 판매한다면 고객의 여정이 함께하면서 고객 만족을 더욱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를 하나 사러 온 고객이 이사 전체의 여정을 함께하는 판매원을 만난다면 다양한 가구를 그 판매원에게 살 수 있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책에서 들어주는 사례로는 여행을 목적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는지, 사업을 목적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는지를 이해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비행기에 착석한 고객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의 비행 목적까지 파악하고 고객의 목표에 함께 도달할 수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조립식 가구를 판매하지만 혹시 시간이 없어서 고객이 그것을 조립하지 못한다면 조립을 해서 배달하고 조립 비용과 배달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 역시 여정 엣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정 엣지의 예시가 생각이 났는데 프리즈비에서 아이폰 강화 유리 필름을 샀었는데 그때 공인비라고 해서 직원이 필름을 붙여주고 5,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제가 강화 유리 필름을 사면서 목표한 것이 이것을 핸드폰에 붙여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직원이 붙여줌으로써 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여정 엣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엣지 전략입니다. 사업 엣지는 아예 외부 관점으로 자신의 핵심 사업, 기업의 핵심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예시로는 농경지에 풍력 발전 터빈을 설치함으로써 농경지 작물을 수확해서 수익을 얻는 것과 풍력 발전 터빈을 할 수 있는 땅을 임대해 줌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사업 엣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농경지를 농경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장비, 기술, 데이터, 인력, 문화 등에서
사업 엣지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특히 빅데이터를 모아둔 회사들이 이 사업 엣지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서 회원들의 정보를 알게 되고 빅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그 모은 빅데이터를 의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의류회사에서는 고객들이 더 원하는 옷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A라는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으로 구매자와 공급자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모은 빅데이터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엣지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엣지, 여정 엣지, 사업 엣지 모두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결국 엣지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사고방식과 다양한 질문들이 없으면 이런 전략도 시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 주변부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고객들이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 말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등의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한 가지 사업이 아닌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포착하겠다는 사고방식으로 세 가지의 엣지 전략을 수행한다면 충분히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엣지 전략의 10단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1단계인 고객을 이해하라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기업이 살아가는 이유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고 그 고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엣지 전략이 나올 수 있는 주변부로 기업을 안내하게 될 겁니다. 기업뿐 아니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엣지 전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스스로 주력하고 있는 업무와 일,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의 주변부에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하나의 기업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꼭 해야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앨런 루이스와 댄 맥콘의 엣지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